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을 소개하는 도시가이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6년 최신 일본 입국에 관한 규칙 1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본 입국 규칙에 대한 영상을 제작했지만 2026년 현재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최신 입국 요건뿐만 아니라 일본 도착 후 꼭 알아야 할 15가지 중요한 팁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은 실제 제 투어 참가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주 발생하는 실수, 공항에서의 문제 사례, 그리고 입국 거부 이유까지 반영한 최신 정보입니다. 처음 일본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예상치 못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 일본 입국 조건과 주의점입니다. 일본은 새로운 입국 사전 심사 제도, 일명 일본판 에스타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일본 정부가 미국의 에스타와 유사한 제도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필요한 정보, 신청 대상자, 입국 거부 조건, 그리고 제도 도입 시기 등 최신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특정 여행자가 일본 도착 전 온라인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신청 시에는 직업, 여행 목적, 일본 내 체류 예정지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요한 점은 사전 승인이 완료되지 않으면 항공사가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탑승 전에 비행기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비자 면제 국가 지역에서 단기 체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미 일본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해당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외국인 거주자의 입국 관리 수수료 상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1만엔에서 절차에 따라 10만엔, 영주권 신청 시 30만엔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입국 관리 제도는 2028년 도입 예정입니다. 또한 이미 가짜 신청 사이트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정부 공식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비짓 재팬 웹의 최신 정보입니다.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공항에서의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비짓 재팬 웹입니다. 이 서비스는 입국 심사와 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본 정부 공식 시스템으로 모든 여행자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요 장점 3가지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중요한 주의사항 2가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첫 번째, 기내나 공항에서 종이 세관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QR코드를 이용하면 일반 세관줄에 서지 않고 보다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체 입국 과정이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QR코드는 1인당 1개가 필요합니다. 가족 단위로 하나의 계정에서 최대 10명까지 등록할 수 있지만 각 여행자마다 개별 QR코드가 발급되며 반드시 각자 제시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 투어 참가자 중 한 분은 가족끼리 QR코드 스크린샷을 하나만 공유했다가 공항에서 큰 지연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짜 앱과 사기 사이트에 주의해야 합니다. 비짓 재팬 웹은 앱이 아니라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가짜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결제를 요구하는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도 이에 대해 이미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서비스는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종이 서류를 작성하고 긴 줄을 기다려야 합니다. 반대로 이용하면 세관에서 QR코드만 제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항 와이파이는 느릴 수 있으므로 미리 QR코드를 캡처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금만 준비하면 훨씬 편해집니다. 세 번째는 일본 입국 비자 최신 업데이트 정보입니다.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께 중요한 소식입니다. 일본 비자 요금이 대폭 인상됩니다. 2026년부터 일본 정부는 비자 신청 수수료를 약 3,000엔에서 약 28,000엔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는 약 9배 인상된 금액으로 다른 G7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은 1978년 이후 단 한 번도 비자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고 그동안 G7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일본에는 여전히 비자 면제 제도가 존재합니다. 74개국 및 지역 국민은 단기 관광 목적으로 비자 없이 일본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단, 체류 가능 기간과 입국 조건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출국 전에 반드시 일본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네 번째는 입국 심사 질문 최신 정보입니다. 일본에서 투어 가이드를 하고 있는 저는
항상 고객분들께 입국 심사 경험과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6년 최신 사례를 보면 입국 심사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크게 5가지입니다. 대부분 숙소 정보, 귀국 항공편, 방문 목적, 직업, 그리고 소지 금액에 대해 질문을 받습니다. 특히 호텔 예약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편도 항공권을 가지고 있거나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더 자세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하여 추가 심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00만엔 이상의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입국 자체는 가능하지만 미신고 시 벌금이나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항에서의 불필요한 지연이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입국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 자동 게이트 주의사항입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입국 심사를 빠르게 하기 위해 얼굴 인식 자동 게이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게이트를 통해 빠르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본인은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외국인 여행자는 사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 게이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직원이 있는 일반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서야 합니다. 시간대에 따라서는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 도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빠르게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동 게이트 등록 방법은 다음 섹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는 입국 심사의 고속화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등록을 하면 자동 게이트를 이용해 긴 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대상 여행자를 위해 빠른 입국이 가능한 패스터 트래블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 동영상에서 일본이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 조사해보니 일부 여행자는 이미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트러스티드 트래블러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뢰할 수 있는 보황자라고 인정된 외국인은 교부되는 특정 등록자 카드를 사용해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즉, 심사부스에서 입국 심사관에 대면 심사를 받지 않고 신속하게 출입국 심사 절차를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 자격이 있을까요? 현재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에 등록된 미국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비즈니스 여행자나 일부 관광객도 본인 또는 가족이 플래티넘 이상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비자 면제국의 여권, 범죄 경력이 없는 깨끗한 기록, 과거 일본 입국이 거부된 적이 없는 것이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일본 출입국 재료관리청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승인된 경우 처음 일본에 입국할 때는 일반적인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 2차 심사에서는 공항 등에 설치된 지정 등록 장소에 가서 온라인 신청 시에 원본 서류를 제출해 지문 등록 등을 실시해 적당한 인물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자동화 게이트 이용을 위한 등록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특정 등록자 카드가 교부됩니다. 이것을 취득하면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자동화 게이트를 사용할 수 있어 입국 심사의 긴 줄을 완전히 건너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서비스입니다. 특히 일본에 자주 방문하시는 분이나 장시간의 비행 후에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싶은 분에게는 최적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개요란에 신청 링크를 올려두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요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7번째는 입국 시 여권 규칙입니다. 일본 입국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여권 규칙 2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권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입국 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만 있으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부 항공사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탑승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발 전에 반드시 항공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비자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본은 비자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체류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일부 여행자는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일본을 출국한 후 단기간 내 다시 입국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 횟수 제한은 없지만 반복될 경우 입국 심사에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장기 체류,
불법 취업 또는 관광 목적이 아닌 방문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질문을 받거나 별도의 공간에서 심사를 받거나 최악의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규칙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번째는 출국세입니다. 일본에 출국할 때마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출국세를 이미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출국세는 1인당 1,000엔이며 항공권 요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 일본 정부가 출국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드디어 구체적인 금액과 시행 시기가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일본은 출국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출국세를 기존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인상합니다. 이는 일본의 출국세 수준을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인상이 이루어질까요?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관광객 수가 급증하면서 공항과 교통,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보다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본 국민을 포함해 일본을 출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출국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일본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약 3,500엔, 이집트는 약 3,900엔, 호주는 최대 7,000엔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일본어를 여행하고 싶다면 파리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9번째는 일본 항공세 규정입니다. 2026년에 일본을 오가며 비행기를 이용할 예정이라면 보조 배터리에 관한 중요한 새로운 규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이번에 더 큰 변화가 발표되었습니다. 2026년 4월 중순부터 일본을 출발하거나 일본에 도착하는 항공편에서는 보조 배터리 사용 규정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비행 중에 보조 배터리를 사용해 스마트폰이나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제한이 도입됩니다. 첫 번째는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즉, 스마트폰을 충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비행 중에 보조 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의 개수가 승객 1인당 최대 2개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면 여러 개를 가지고 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일본을 출발하거나 일본에 도착하는 모든 항공편 승객에게 적용됩니다. 이유는 안전 때문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 안에서 보조 배터리가 과열되거나 연기가 발생하고 심지어 화재로 이어지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기를 충전해야 한다면 공항의 충전 스테이션이나 좌석의 전원 콘센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안전을 위한 규정입니다. 10번째는 일본 반입 금지품입니다.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반입이 가능한 물품과 금지된 물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금지 품목을 반입하려고 할 경우 물품이 압수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공항에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여행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반입 금지 품목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류 제품입니다. 생고기뿐만 아니라 조리된 고기도 대부분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시지, 베이컨, 육포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제 지인은 미국에서 남은 햄버거를 가지고 입국하려다가 도착 직후 바로 압수된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일과 채소입니다. 사과,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일반적인 과일도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해충과 식물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매우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일본에서는 신선한 과일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약품입니다. 자국에서 합법적인 일반 의약품이나 처방약이라도 일본에서는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일본 반입이 승인되지 않은 진통제를 구매했다가 이를 알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마약 등 불법 약물은 엄격히 금지되며 매우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반드시 정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위조 명품입니다. 일본에서는 가짜 브랜드 제품이 지식재산권 침해로 간주되며 반입 시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특정 동물 제품입니다. 일본은 CITES 규정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호랑이, 악어, 희귀 파충류 등 멸종 위기종으로 만든 제품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반입은 가능하지만 제한이 있는 품목입니다. 먼저 주류와 담배입니다. 이들은 반입이 가능하지만 면세 한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초과할 경우 높은 세금이 부과되거나 압수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금입니다. 100만 엔을 초과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반입할 경우
반드시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자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벌금이나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금지 품목 리스트는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번째는 새로운 면세 제도입니다. 일본에서 쇼핑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새로운 면세 제도 개정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번 변화는 여러분의 쇼핑 경험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광객이 면세품을 불법으로 재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주요 변경점은 4가지입니다. 첫째, 면세 방식이 환급제로 전환됩니다. 매장에서 소비세를 지불하고 출국 시 공항에서 환급을 받는 방식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제도와 유사하며 불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둘째, 소모품의 특별 포장이 필요 없게 됩니다. 덕분에 매장에서의 절차가 단순해지고 대기 시간이 줄어듭니다. 셋째, 면세 한도 50만엔 규정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고가의 상품도 면세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만엔을 추가하는 경우 매장에서 제품의 시리얼 번호나 아이디 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넷째, 이 제도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쇼핑은 더욱 편리해지지만 동시에 더 꼼꼼한 계획이 필요해집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관광객도 교통이나 응급 의료 같은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세금을 통해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기적으로는 면세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현실화된다면 해외 여행자에게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12번째는 해외여행 보험 가입입니다.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을 여행하던 한 여행자가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간단한 진료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비용은 약 3만엔이 나왔습니다. 검사와 치료가 추가되면서 총 비용은 10만엔을 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행자가 공적 의료보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즉 의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하고 현금 결제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여행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큰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여행자 보험 가입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정부는 향후 입국 시 여행자 보험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안심을 위해서도 출발 전에 반드시 준비하십시오. 13번째는 스이카 구매 방법입니다. 일본을 여행하신다면 스이카와 같은 교통 IC카드는 꼭 필요합니다. 전철이나 버스뿐 아니라 편의점, 마트, 자판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도쿄에서는 나리타 공항이나 하네다 공항에서 스이카를, 오사카에서는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이코카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일본 주요 도시 대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항의 자동 발매기에서 간단히 구입 가능하며 500엔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여행이 끝난 후 옆 직원에게 반납하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내고 싶지 않다면 28일간 유효한 웰컴 스이카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모바일 스이카입니다. 어디서든 쉽게 충전할 수 있고 실제 카드보다 훨씬 편리합니다. 다만 아이폰 사용자만 이용 가능하고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실물 스이카나 이코카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양한 카드를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어떤 카드가 본인 여행 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여행을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TV 가족감입니다. 14번째는 스이카의 중대 업데이트 2가지입니다. 앞선 섹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스이카 같은 교통 IC 카드는 이제 일본 여행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2026년 일본 여행을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2가지 큰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업데이트는 웰컴 스이카 모바일입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웰컴 스이카 모바일이 JR 동일본의 예약 시스템과 통합되면서 앱 안에서 바로 열차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칸센, 나리타 익스프레스, 그리고 다양한 특급 열차까지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리타 익스프레스는 큰 장점입니다. 미리 앱에서 예약해두면 나리타 공항 도착 후 현금을 찾을 필요 없이 바로 도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도쿄 도심에서는 웰컴 스이카 모바일로 일반 전철과 버스도 이용할 수 있어 이동이 훨씬 빠르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여행자를 위해 매우 직관적으로 설계된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 큰 업데이트는 2026년 가을에 시작되는 새로운 서비스 스이카 템페이입니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 스이카와 모바일 파스모에 탑재된 QR코드와 바코드 결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브랜드입니다. 장점은 4가지입니다. 첫째, 기존 모바일 스이카와 연동되기 때문에 별도의 앱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둘째, 결제 한도가 대폭 상향됩니다. 기존 2만엔이던 충전 한도가 최대 30만엔까지 늘어납니다. 셋째, 송금 기능이 확장되어 모바일 스이카와 모바일 파스모 간 잔액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넷째, 특정 지역이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정 쿠폰이 정기적으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를 활용하면 일본 여행은 이전보다 훨씬 편리해질 것입니다. 15번째는 현금 준비 방법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여전히 현금 사용이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도착 시 엔화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환전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전에는 공항이나 호텔은 환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하고 시내에서 환전하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조언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고객은 편리하다는 이유로 아사쿠사에서 환전을 했고 다른 고객은 같은 날 신주쿠에서 같은 금액을 환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천엔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사쿠사나 오사카 구로몬 시장과 같은 관광지에서는 공항보다 환율이 더 나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환전소나 환전기계 중에는 매우 불리한 환율을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세븐일레븐 매장 안에서도 기계에 따라 환율이 다른 경우가 있어 놀라는 여행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도쿄에서는 신주쿠 서쪽 출구나 오모이데 요코초 주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사카에서는 남바 지역이 비교적 좋은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편리함만 보지 말고 반드시 환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항에서는 1인당 약 5,000엔 정도만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필요하다면 시내에서 환전하거나 ATM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많은 ATM이 다국어를 지원합니다. 현명하게 환전하여 돈을 절약합시다. 이번 영상 어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유해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